나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종종 보았다. 우리 집은 시골 마을 아주 외딴 곳에 홀로 있었다. 밤이면 가로등 불빛 하나 없던 그곳에서 어린 시절 내가 목격했던 귀신들은 대부분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귀신은 내가 성인이 되고 서울로 상경한 후에도 종종 목격되었다.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날 부르는 소리를 듣거나 자고 있으면 귀에다 대고 누군가 야!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한 번은 동생이 내가 사는 자취집에 놀러와 하룻밤을 자고 간 일이 있었다. 밤 12시쯤 화장실에 간 동생이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것이다.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무심코 다시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물어보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언니가 자꾸 잠기지도 않은 문을 열려는지 손잡이를 이리저리 시끄럽게 돌려서 나 안에 있다고! 라고 소리친 거라고 했다. 난 분명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성인이 된 후 경험한 귀신들은 어린 시절만큼 무섭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귀신이란 존재가 정말 있구나라고 믿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던 2018년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고양이 2마리를 입양하게 되었다. 반려동물을 태어나 처음 키운 거였는데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새로운 경험을 하는 날들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입양한 지 한 달쯤 되었던 어느 날 저녁, 고양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벽 모서리를 올려다보며 털을 세우고 꼬리를 한껏 부풀려서는 그곳을 매섭게 노려보고만 있는 것이다. 그 행동은 30분가량 지속되었고 나는 알 수 없는 섬뜩함에 텅 빈 모서리를 같이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꿈쩍도 하지 않던 녀석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긴장이 풀렸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다가와 애교를 부렸다. 그 30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날 괴롭히던 가위 눌림이나 귀신의 흔적 등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혹시 우연인가 싶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고양이 중 특히 내가 입양한 샴고양이가 귀신을 쫓는 영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모서리에 무엇이 있었으며 우리 아이들이 그것과 싸워 어떻게 쫓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날의 대치 이후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무 고양이나 사람을 위해 귀신을 쫓는 건 아니라고 한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을 쫓기 위해선 주인과의 교감이 필수이다. 고양이와 사람이 교감으로 연결되는 순간 주인을 지키기 위한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아이들을 입양하고 6년이 된 지금까지 난 한 번도 귀신 때문에 무서운 일을 겪거나 가위에 눌린 적이 없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귀신들이 보이지 않게 된 후 깨달았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초보 집사가 고양이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순간들에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귀신을 쫓으며 무리를 해서인지 그날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암모니아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아이들과 병원을 다니면서 나는 정말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귀신 따윈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되었다. 아이들이 아픈 것, 슬픈 것, 외로운 것, 나를 찾을 때 내가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무섭다. 이제는 만약에 귀신이 나타난다 해도 내가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